너네가 2024년도에 대학 가요. 네. 그래서 이사학번이야. 너네는 이사학번. 아하. 선생님은 몇 학번이게? 60학번? 60학번 되면 지금 40년, 4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다. 이씨. 아이 너무 어, 83. 83? 83이면은 64년생이거든? 그러면은 57세인데 누구야? 아니. 어? 자, 약을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너네가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는 시점이 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시점이 되잖아. 네. 그런데 작년 고3까지만, 중3까지만 해도 입시, 고등학교 1학년 입시 비중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대학교에서 너네 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엄청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중3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내가 알고서 고등학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걸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진로부터 빨리 결정해야 돼. 진로부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자면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신 되게 중요하겠지. 내신 뭔지 알지? 네. 내신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들어봤어? 네. 생기부 줄여서. 그 생기부가 되게 중요한데 대학을 가려면 내신도 좋아야 되는데 생기부가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 근데 생기부 관리가 잘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진로에 맞게 내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꾸준히 1학년 1학기 때부터 한 학생 3학년 2학기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미리 진로를 결정해야 돼. 그거를 혼자 얼추당탄치 그치? 지금 아니 얼추당탄. 왜냐면 지금 중학교 이제 막 졸업하는 시점이고 지금 고등학교 가서 지금 뭐 문과이과 할지도 모르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지금부터 결정을 하냐? 되게 어렵지.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줄게. 부모님하고 상의해.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뭔가 지금 학원 가고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진로를 결정을 좀 미리 하는 게 좋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무슨 과 갈까? 무슨 과 갈까? 뭐 할까?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에 다른 내용들은 다 고등학교 시작되자마자 기입이 가능해. 그런데 진로는 미리 생각해 놓으면 내가 고등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 할 거잖아. 그러면 그 동아리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은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물리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뭐 전자공학을 예를 들어서 전공하고 싶어. 그러면 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물리 관련 동아리를 내가 지원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너네들은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돼. 바뀌어도 돼. 중간에 1학년 때는 만약에 내가 뭐 전자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2학년 때 화학공학과로 바꾸고 싶어. 괜찮다고 그거는 내가 지금 너네가 얼마나 꿈이 많은 시절인데 꿈이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과를 정했다 2학년 때 다른 과로 바꾸는 게 왜 안 돼? 돼? 상관없는데 내가 대학교에다 어필만 하면 되잖아 나중에. 근데 이런 이유로 원래 전자공학과 가려고 했는데 학원과로 바꿨다 그러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부모님하고 오늘 집에 가면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의를 해요. 곰곰이. 그리고 나는 이런 학생도 있을 거야. 아니 지금 과가 무슨 과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과라는 얘기 들어본 거는 문과 이과밖에 못 들어봤어. 그런 학생도 있잖아. 대학교에서 무슨 과를 어떤 거를 전공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그런데 일단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뭐 이런 사람이 있지. 나 나중에 내가 그 법을 좀 공부해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면 이건 문과야 이거야. 이 학생은 문과지. 그렇게 특별하게 문과에 대한 어떤 꿈이 강하게 지금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이과를 가는 게 유리하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이과는요, 아니 이과는 수학 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수학 잘해야 되는데 같은 성적일 경우에 이과를 나온 학생이 대학을 더 훨씬 잘 간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 너네들이 지금 다 서울대를 꿈꿔야 돼 지금 너네들은. 아까 관광대 누구였어? 아까 서울대 아까 누구였지? 서울대를 지금 꿈꿔야 돼. 근데 서울대를 예를 들면 문과 기준으로 서울대는 내가 100명 중에 1등 해야 들어가. 100명 중에 1등 해야 들어가.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상위 99%가 들어가. 그런데 이과 성적으로는요 96%까지 들어갈 수 있어. 상위 100명 중에서 4등만 해도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연하게 문과다 이과다 잘 모르겠어. 아직도 뭐 부모님하고 상의했는데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그래 우리 한번 상담을 해보자. 무슨 과를 갈 거냐 고민해보자. 이런 부모님도 계실 거고 이럴 텐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과인 거야. 알았어? 네. 취직하는 데든 뭐 하는 데든 훨씬 이과가 유리하다. 이해했어?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너네가 해야 될 건 진로를 지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곰곰이. 알겠지? 그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누구랑?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누구랑? 언니 오빠. 언니 오빠 없어. 언니 오빠 없으면 누구랑? 친구랑. 근데 친구도 잘 몰라. 친구도 잘 몰라. 그렇지? 얘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럴 때는 선생님하고 해도 돼. 선생님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오늘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나면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아는 것도 많아질 텐데 그러고 나면 만약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 상담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름 누구 있잖아. 그지?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주래. 이따가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문자나 전화 해주세요. 알았지? 괜찮지? 네. 선생님은 지금 오늘 실질적으로 너네들하고 처음 대면하는 거잖아.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람도 있고 오늘 학원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네. 선생님은 학원에서 입시 관련해서 전문가야.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생님이 입시 관련 지도를 다 해주고 대학을 지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원 오다 보면 문 열자마자 왼쪽에 게시판 있잖아. 네. 거기 다 선생님이 같이 고민해서 대학교 결정하고 했던 학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고등학교에 지금부터는 입시 관련 상담은 선생님이 무조건 해줄 거다. 선생님이 뭐든지 다 상담해줄 거다. 선생님 저 성적이 안 나, 괜찮다. 너네 성적을 이미 선생님이 알고 있다. 여기 학원 다니는 애들은 알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뭐 배우러 왔냐면 대학교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제목이 뭐니? 그래 말했어. 그 다음에 뭐 있니? 아니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아니는데 수시하고 정시가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용어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수시는 수시야.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좀 이따 복잡하니까. 정시는 쉽게 얘기하면 수능 봐서 가는 거야. 수능 봐서. 수능으로. 그래서 수능을 안 보고도 대학 갈 수 있어. 수능을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보는 학생도 있고 안 보는 학생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돼. 너네 때는 정시가 한 40% 정도 뽑는다. 수시로 그럼 몇 프로 뽑아? 60% 뽑겠지. 그래서 정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인천의 일반고에서 정시만을 준비해서 가는 학생은 거의 없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내가 학교 내시는 2야. 2.0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모의고사 보면 4, 5 나와. 그러면 4, 5등급이잖아 모의고사로. 학교 내신은 2등급인데 그러면 내가 뭐가 유리한 거야? 내신을 봐서 내신 갖고 대학 가는 학생이 유리한 거. 그게 그런 전형이 유리한 거잖아. 그런데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고는 보통 그래.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 온전히 수능에만 올인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지금부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는 이해했어? 네. 그러면 나는 수능 안 봐도 되냐? 그건 아니야. 이유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지금 저 수시를 좀 설명을 선생님이 해줄 건데 1번이 뭐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교과전형. 우리는 1번을 줄여서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는 너네들하고 상담할 때 학종이라고 할 거야. 학종. 학종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2번은 뭘까요? 아니야. 교과야, 교과. 그러니까 그 수시에는 학종하고 교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괜찮아? 용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 줄여서 뭐? 생기부.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좀 넘겨줄게. 저기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별 반영 및 평가 내용에 보면 뭐만 보면 되냐면 이제 항목이 뭐 있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진로 희망사유, 창의적 체험활동,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것도 있지. 저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기록돼. 됐니? 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너네 때는 자소서는 없어져. 자기소개서는 없어져. 너네 때부터 폐지야 완전히.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있잖아. 생활기록부에 너네들이 지금 고등학교 되기 전부터 부모님하고 손잡고 진로를 결정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할 거지. 교과 활동도 할 거고 비교과 활동도 할 거야. 교과 활동은 뭐냐? 내신. 간단하게. 교과 활동은 내신이고 비교과 활동은 동아리나 다른 기타 활동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따가 그 비교과 설명을 해줄게. 그런 교과 활동하고 비교과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이 학생을 대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거야. 그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을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어. 면접 보고. 왜냐면 그냥 그것만 보고 이렇게 뽑는 학교도 있어. 한양대는 생활기록부만 딱 제출하잖아. 그러면 그걸로 그냥 100% 학생 뽑아. 면접도 없어. 한양대는. 원래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도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도 일부 전형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데 한양대는 그냥 생활기록부만 제출하면 돼. 그러면 생활기록부 관리를 잘하면 한양대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 잘하려면 성적 되게 좋아야겠죠, 그죠? 성적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 얘기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 학생의 서류를 보고서 그 대학교에서 뽑는 전형을 학종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용어 정도 알고 가자고. 지금 다 이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학종? 응? 그거 생기부 바탕으로 면접 봐서 가는 전형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그치?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지 저거?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뭐냐면 얘는 이제 생기부는 교과랑 비교과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만 보는 거야. 내 성적만 본다는 얘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잘 나오면 나머지 활동들을 좀 등한시하고 예를 들어 독서 활동 좀 안 해.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 그냥 대충 해. 해도 내신 성적 좋으면 나는 그런 건 안 보니까 교과 전형은 된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러면 성적만 좋으면 대학 잘 가겠네요? 맞아. 성적만 좋으면 대학 잘 가. 그런데 옆에 너네들이 처음 들어본 단어 중에 이게 뭐니? 수능 최저가 있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가는 건데 대학에서 뽑을 때 성적만 좋다고 뽑는 게 아니야. 이 학생의 기본 수학 그 성적을 얘가 어느 정도 그 교과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도입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거 거의 안 보는지 이제 느낌이 오니?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전형 중에 하나야. 다 그런 건 아니야. 한 98% 정도가 수능을 안 봐도 돼.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또 반대로 한 90% 이상이 수능을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에 가까운 인하대 있잖아. 지금 너네들은 다 서울대를 갈 거기 때문에 인하대는 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하대는 내신이 이과 기준이야. 2합 4야. 2합 4?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뭐를 보냐면 네 과목을 봐. 크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과 기준 탐구 과목인데 이과 기준은 과탐이라고 해요. 문과는 사탐이라고 해.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해했어? 그러면 이과야 내가.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이해했지? 그 다음에 과학탐구 됐지? 그 네 과목이잖아.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뽑아 잘하는 거예요. 두 과목을 잘하는 걸 뽑아서 그 두 과목에 내 수능 성적이 합쳐서 4등급 이상. 그게 2합 4라는 의미야. 그럼 예를 들면 국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이라고 합쳐서 몇 등급이야? 4등급이면 수능 최저를 맞췄다 그러는 거야.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영어 2야. 그 다음에 과탐이 3이야. 그럼 얘는 2합 얼마야? 잘한 거 두 개 뽑았는데 2합 오잖아. 그러면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학교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얘네들은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수능을 봐야 되는 거지. 이해했죠? 다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학종하고 교과 차이는 알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논술하고 실기 등이 있는데 논술 실기는 너네들이 생각 안 해도 돼. 이거는 이 전형은 거의 뽑는 인원도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21년도에 10,000명 정도 뽑고요. 22년도에 10,000명, 23년도에 11,000명 정도밖에 안 뽑아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논술은 간단히 선생님 설명해 주자면 어떤 애들이 하냐면 저희 강남에 공부 잘한단 말이야 걔네들 그지? 근데 걔네들 내신이 한 5, 6등급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연고대 가고 싶어. 내신 성적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적이 내가 공부를 잘해도 학교 내신 등급이 그 정도면 연고대 못 가는데 논술은 갈 수 있는 거야. 논술만 잘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곧단 애들 전형이다.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다. 실기는 뭐 알겠지? 내가 음대나 미대, 체대 가는 애들 실기로 뽑는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는 대학을 수시 아니면 정시로 갈 건데 정시는 선생님 일단 아니래. 여기 다 그 인천의 일반고에 진학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래. 그럼 남는 게 뭐야?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학생부 교과전형. 학종 아니면 교과로 나는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 선생님이 좀 더 나중에 좀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좀 암울한 얘기 이제 지금 할게요. 자, 고등학교 가면요. 크게 세 가지의 과목을 배워. 공통 과목 배우고요. 일반 과목 배우고 진로 과목을 배워요. 오케이? 공통은 거의 1학년 때 배운다 얘기지. 일반은 거의 주로 2학년 때 배운다 이거지. 진로는 주로 3학년 때 배운다 이거지. 됐어요? 이해했지? 간단하지? 공통, 일반, 진로. 그러면 자, 선생님이 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한지 이제부터 설명할 거니까 좀 집중해봐. 어렵지 않아. 자, 공통 과목은 수능엔 들어가진 않아. 오케이?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1학년 때 내신이 왜 중요해요? 야, 1학년 때 수능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기초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수능 과목 배울 때 그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일단은. 자, 그래서 수능은 아닌데 공통 과목은 1에서 9등급으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0명 중에 4등까지. 2등급은 100명 중에 11등까지. 그러니까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인 거야. 3등급은요, 12등부터 22등까지. 그러니까 상위 22%까지 들어야 3등급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 100명 중에. 22등. 선생님, 저 중학교 때요. 뭐 수학도 A반도 다 올해인데요. 올해의 함정을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알았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변별력이 뭐래요?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리고 배우는 과목이 이렇게 돼요. 이거 가서 배우면 되니까 빨리빨리 넘길게. 그 다음에 일반 과목은 주로
이거는 이제 수능에 이제 들어가는 과목이야. 수능 보는 과목이야. 수능 범위야. 이제부터는. 알겠죠? 그래서 배우는 것들이 예를 들어 국어는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여기 기하라고 살짝 보이죠? 기하라고 살짝, 여기 기하, 수능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드리고 수능 과목.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2학년 때 저거 배우는 게 다 수능 과목이야. 됐어? 물론 사회는 2과목 고르면 되는 거고 과학은 3학년 때 배우는 사회 전부 다 합쳐서 이거 중에서 2과목 고르면 되는 거야. 시험 볼 때. 과학도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하면 8과목이잖아. 그 중에서 2과목 고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자, 진로라는 과목이 생겼어. 근데 진로는 뭐냐면 이 기하를 빼고는 수능 과목이 아니야. 오케이? 기하는 선생님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네는 성취도가 A, B, C로 나와. 3학년 때 배우는 거 주로. 그래서 A가 몇 프로 정도 된대요? B, C. 원래 1등급 빠지면 몇 프로인데? 그치? 그러면 1등급 받는 게 유리하니 A 받는 게 유리하니? 뭐가 더 쉬워? A 받는 게 쉽지.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그러면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상위권 애들한테는. 이해했지?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내신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언제 올려야 되냐? 1, 2학년 때 올려야 되는데 1학년 때가 제일 만만하다. 1학년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 지금 대학교 가는 21학번 애들, 지금 한 고3들은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학년 때 내신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됐어. 2학년 때 한 30% 됐어. 3학년 1학기 때 한 학기가 50% 정도야. 그러면 3학년 때 내신이 되게 중요하지. 그런데 너네 때는요 거의 1, 2, 3학년 내신 비율이 1대 1대 1이야. 33%, 33%. 그런데 3학년 버려야 되지. 3학년 때 내신 올리기 쉽지 않지. 진로 과목 때문에. 왜냐면 열심히 잘하는 애들은 다 A 받을 거 아니야. 그치? 변별력이 없다고. 변별력 있는 데가 여기 아닌 여기란 말이야. 봐봐. 변별력이 매우 큰. 그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야.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 현 고3은요 1학년 때 조금 놀다가 정신 차렸어.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부터 공부해. 대학 좋은 데 가능해. 너네 때는 안 돼. 1학년 때부터 잘 봐야 돼. 1학년 때부터. 1학년 1학기 때부터 잘 봐야 돼. 오케이? 자, 오케이. 알겠어? 선생님 말 이해했지? 됐어요? 자, 이거 이제 선생님 기하는 나중에 좀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A를 받았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알았지? 자, 모 중학교의 2학년 1학기 성적 갖고 했어요. 왜냐면 3학년 1학기 때 올해 3학년 1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다 개판돼 갖고 내신이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 학교의 2학년 1학기 성적을 했는데 평균이 몇 점이야? 표준 편차가 뭐겠지? 그러니까 이제 퍼진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78.6, 76.8에 몰려 있다는 얘기고 저게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점수 크다는 얘기야. 중요하잖아. 학생 수가 288명인데요. A 등급 받은 학생의 퍼센트가 31.1%야. 따져보니까 몇 명이야? 90명이지. 중학교에서 지금 어떤 학교인데 시험을 봤는데 수학 성적이 내가 A 받았다는 학생이 90명이라는 말이야. 근데 이 90명을 고등학교로 옮겨볼게. 그러면 288명 중에서 1등급은 12등까지밖에 못해. 고등학교에서. 2등급 몇 등까지 해? 3등급은요? 4등급은요? 자, 4등급이 115등에서 그치는데 내가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아도 고등학교 가면 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1등급이 4%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A 많이 받은 게 고등학교 때는 난 당연히 1등급일 거야. A 적어도 2등급 하겠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죽자 살자 열심히 해도 A등급 받은 학생들하고만 경쟁을 해도 밀리면 4등급인 거야. 느낌이 오지. 등급 받기가 만만치 않겠지. 그치?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현실이.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완전히 다르다. 등급 받는 게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는 건 진짜 꿈의 등급이다. 꿈의 등급이다 생각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주 열심히 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부터 중요한데 지금 그냥 놀 때가 아니야. 지금 놀 때가 아니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단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열심히 하냐.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막 2학년 3학년 끝까지 막 선행할 필요 절대 없어요. 나는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잘 받으면 되잖아. 그럼 1학년 1학기 끝까지만 선행하면 되는 거야. 2학기까지 할 필요 없어. 그 대신 그러니까 내신이 아주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의 일반 고등학교의 시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수능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바꿔 말하면. 이해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데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안 들어가는데 너네 내신이 너네 때 엄청 중요해졌잖아. 그래서 수학을 방학 때 두 선생님이 들어갈 거야. 원래 이만 선생님한테 너 수학 배우잖아. 그 선생님이 개념 강의 해주실 거고 선생님이 나름 심화를 가기로 오늘 결정했어.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 중3 이 4학번부터는 1학년 학생들도 수업을 직접 할 거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해했지?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A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을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90명 중에 12명만 받는다. 이거 확률이 90분의 10이잖아. 그치? 확률이 8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1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에서 뭐를 보는지 선생님이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줄게.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25분이야? 자, 국어부터 볼게요. 국어가 독서 문학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저거 일반 과목에서 본 기억나니? 2학년 때? 독서 문학하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국어. 이해했어? 그래서 그 합법과 작문, 그러니까 독서 문학이 기본인데 여기에 한 74점 돼.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하작하고 언매라고 하거든. 하작하고 언매인데 언매는 이거는 문법이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노린다. 그러면 언매하는 게 유리해.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 너네가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과목일수록 잘하는 학생한테 표준 점수라는 게 높아.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뭐 잘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똑같은 24점이거든. 이게 74점, 26점인데 각각 26점 중에서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이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표준 점수가 높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최상위권을 노리겠다. 서울대를 노리겠다. 그러면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건 언제 결정하면 되냐면 1학년 때 이제 시험 수요를 봐보고 나 이거 서울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하는 건데 이 서울대는 아무래도 무리인데 보통 이러거든. 중학교 때는 이제 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을 보자. 스카이는 내게 아니구나. 잘 가라. 그냥 미련 없이 보내줘. 자, 2학년이 되면 서성한 이거 만만치 않은데 서성한 그래 가. 뭐 중경예시 가면 되지. 이제 2학년이 끝나면 이제 3학년쯤 되면 중경예시 뭐 인수월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어쨌든 그런 꿈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나는 서울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죠? 국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요 선생님이 왜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 수원하고 수투를 2학년 때 배워, 그치? 그리고 2학년 때 뭐 확통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운다고 했고 아까 기하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지, 그치? 기억나니? 얘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 A, B, C 등급 이렇게 등급만 나뉘는 건데 자 보통 내가 이과를 가겠다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이과를 가면 이해했어요? 선택 과목 할 때 공통이고 문과를 가겠다 그러면 확통 선택하면 돼요. 뭐 별 고민 없이.
그래서 내가 문과다 그럼 나는 확통 배우면 되는 거고 이과다 그러면은 미적이랑 기하 중에서 수능을 응시하면 되는 거야. 수능을 응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뭐 사탐 이렇게 있는데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예를 들게 서울대에서 이거 똑같은 다 100점, 100점, 100점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은 50점, 50점인데 두 개 합치면 100점이잖아. 100점인데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달라.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달라. 예를 들어 문과는 국어하고 수학 비율이 높아. 문과인데? 문과인데도 수학하고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 이과는요? 수학하고 과학 비율이 높아. 예를 들면 서울대는 수학, 문과든 이과든 40%를 반영해. 전체 100% 중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되는 입장에서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대학을 아주 편안하게 기차 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디에 떨궈질지 몰라. 저쪽 좀 다행이면은 저기 뭐 어떻게 경기도 이쪽에서 떨어지면 다행이고 뭐 천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전라도나 뭐 강원도나 경상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수학을 못하는 순간, 수학을 놓는 순간 나는 대학은 멀리 가겠다. 집하고 웬만하면 나는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고 웬만하면 나는 멀리 가야겠다. 그런 학생은 수학을 버리면 돼요. 수학이 엄청 비중이 다르니까 똑같은 100점이 아니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수능 비중도 그렇고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학생부 교과 봤니? 그 교과라고 했잖아. 교과에서도 과목별로 내가 제 점수를 학교에서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 과목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합치는 거야. 내신에서는 다 배우거든. 얘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얘네들이 한 30%, 4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유일하게 요 기하 과목 있잖아. 기하는 수능에도 보는데 얘가 A, B, C로 나누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하는 무조건 A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그렇잖아. 기하만큼은 A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기하만큼은. 왜냐면 나머지는 1등급 못 받아도. 그치? 그러니까 기하만큼은 왜냐면 A 등급을 받기만 하면 감점이 없는 거잖아. 기하는. 그치?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일단 수학은 마찬가지예요. 공통 과목이 74점이고 얘네가 26점이야. 그래서 합쳐서 저기인데 왜 이과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과 가서 열심히 하는데요. 수원하고 수투를 문이과 같이 보잖아. 그럼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 성적이 높다고. 성적이 높다고 얘네들이. 근데 이건 이제 비기이기도 한데 잠깐만 얘기해주자면 내가 이과인데도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 안 해도 되는 학교들이 많아.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이과인데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는 학교가 한 60개 이내밖에 안 돼. 한 전체 200개 학교 중에.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는데 그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인천대는 이과여도 학통 선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언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하고 결정할 거예요. 아셨죠?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그 50점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50점 만점에 40점만 받으면 1등급이고 서울대조차도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3등급이면 몇 점이냐면 30점이야. 50점 만점에 30점만 받아도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해도 된다는 얘기지. 연대는 4등급, 고대는 이과는 4등급, 문과는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그다음 영어 절대평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과는 사탐, 여기서 몇 개 골라요? 2개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과도 여기서 2개 고르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문과는 여기서 그냥 2개 고르면 돼. 오케이? 근데 이과는 여기 물화생지에서만 골라야 돼. 대부분의 대학이 다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데 이과는 요 물화생지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과 가면 그냥 물화생지 배운다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1외 국어 한번 이것도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지금 설명을 안 해줄게. 나중에 선생님이 고2에서 보다 올라갈 때 제2의 국어를 봐야 되는 사람한테만 다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중국에 있잖아요. 바로 그냥 갈 수 있어.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어 혹시? 여기까지? 자, 너네는 몇 학번? 24학번이라고 부를까? 24학번. 너네는 24학번인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저기 첫 번째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라고 돼 있지. 사실은 이거는 틀린 말이야.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 건 없어. 글자 수만 좀 줄어들었지. 비교과 영역은 여전히 중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 뭐 정규 교육 과정에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요거는 뭐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봉사활동이 비교과 활동 중에 하나인데 봉사활동이 두 가지로 나눠. 크게는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이 있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치우라고 하는 봉사활동 있잖아. 근데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은 이제 기입을 못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거는 여전히 기입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시간. 오케이? 그러니까 좀 축소됐다는 의미가 비교과 영역 축소가 글자 수 축소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돼.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어. 수상 경력이 너네 때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수상 경력이 빠지거든? 지금 현 너네 언니들 1학년, 2학년 언니들은 그 선생님 여기 나가서 옷 좀 잠깐 집어넣고 올게.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지금 가져왔어. 지금 1, 2학년 언니들은 언니 오빠들은 과목당 수상 실적을 하나씩 쓸 수가 있어. 근데 너네 때는 쓰는 게 없어. 수상 실적을. 왔어. 자, 그럼 나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거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오산이야. 그 수상 실적이 수상 기록 란에만 없는 거지. 얘네들이 그 다른 란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뭐 행특이나 세특이나 행특, 세특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따가 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에 관심이 있으면 물리하고 관련된 그 학교에서 하는 대회는 가야 되는 거야. 여전히 수상 실적에 빠질 뿐이지 수상 실적 란에만 빠지는 거지 다른 란에 들어간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고 했고 뭐 교사 추천서 폐지가 너네들은 이거 상관없다. 이거 이제 볼 필요 없고 지금 몰라도 된다. 그 다음에 학종 운영. 이거 학종 무슨 말인지 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 그지? 그냥 줄여서 여기서도 학종이라고 하잖아. 학종 운영 투명성 강화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지금 너네들한테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것도 그렇고 정시가 뭐 다시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도입 의무화 이거 잠깐만 설명해 줄게. 사회통합전형이 뭔지만 그 혹시 여기서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이잖아. 한 명밖에 없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얘는 사회통합전형에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대학을 가는데 이 학교의 내신 등급이 평균이 2.5야. 그런 학생이 보통 붙어. 그럼 사회통합전형은 한 3.5에도 붙어. 만약에 여기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경찰,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소방관 뭐 이런 분들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녀들도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에서 10% 이상 의무화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 몇 명 있어? 둘, 넷, 여섯, 여덟, 11명이잖아. 11명 중에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 그 사회통합 그 전형에 가능한 학생이. 근데 10%를 무조건 뽑아야 되면 너는 그냥 무조건 뽑히는 거지. 이 상황이라면. 쟤를 의무화해서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그냥 원서만 내면 그냥 뽑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해야지. 너가 공부를 잘하잖아.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밝힐 필요도 없고 나중에 3학년 되면서 선생님한테 밝히면 되는데 집안이 많이 어려워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사실은 왔다. 그 학생들도. 왜냐면 그 학생들만 뽑는 전형이 있어. 그럼 나중에 3학년 때 올라갈 때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지?
지금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선생님 언제까지 볼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어차피 그때도 선생님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쯤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걔도 맞다. 야. 대학 잘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다음 좀 넘길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좀 강조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오해가 뭐냐면 너네 때는 이거 비교과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부모님이 알 수도 있고 너네들도 어디서 주워 들어서